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 들은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11번째 시간 제곱근의 값. 자,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루트 2 이게 얼마냐? 루트 5 이게 얼마냐? 아마 이제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도대체 얼마지? 루트 뭐 124 이런 거 얼마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제곱근의 값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시게 될 때 어떤 수학책을 사시든지 간에 그 수학책의 제일 뒤에는 두 개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곱근 표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삼각비 표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곱근 표를 한번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제곱근 표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연수 1부터 9까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뭐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알 수 있냐면 근호 안의 수가, 루트 안의 수가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의 일부분을 한번 보시면 일단 왼쪽을 보시면 8.0부터 8.1, 8.2, 8.3, 8.4잖아요. 자, 이때 루트 8.12의 값을 한번 구해 볼 거고요. 루트 8.36의 값을 한번 구해 보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8.12는 여기에 8점이라고요. 위에 있는 2가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이 바로 2.805입니다. 뭐 쉽죠.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 루트 8.36은 8.3과 6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값을 우리는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럼 잘 보시면 이 제곱근 표를 보세요. 모든 값들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셋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셋째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예요. 즉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기 때문에 무한소수잖아요. 무한소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수를 갖다가 표에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루트 8.12가 2.805가 아니라 약 2.805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때 우리가 약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수학적인 기호로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제곱근의 값은 약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등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 8.12는 2.850이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제곱근 표를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그래 알겠어.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안의 수가 1243, 즉 99.9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만약 루트 0.2 같은 경우, 즉 1보다 작은 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게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요. 물론 근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에서만 살펴볼 텐데 제곱근 표에서 제시되지 않는 부분, 즉 첫 번째 100보다 큰 수인 거죠. 루트 100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0과 1 사이의 수. 과연 이와 같은 수가 근호 안에 있을 때는 과연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바로 제곱근 표에 있는 이 값들을 기본 베이스로 삼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루트 1부터 루트 99.9의 값을 기본적으로 삼되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살짝 변형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값들의 제곱근의 값을 구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제곱근표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루트 2가 1.414야. 루트 20이 4.47이야.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00보다 큰 수 루트 200이라든지 두 번째 루트 2000 세 번째 루트 2만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값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뭐가 똑같아요?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게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의 배열이 똑같은 거야. 다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리수가 다르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렇게 이런 것들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루트 2와 루트 20이 있는데 갑자기 루트 3의 값을 구하시고 이런 건 우리가 못 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가 틀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구할 겁니다. 첫 번째 뭘 구하겠다고요? 100보다 큰 수를 구하겠다. 100보다 큰 수. 이 세수의 특징은 뭐라고요? 100보다 큰 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2하고 루트 20의 제곱근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수들을 변형해서 2 또는 2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 잘 보시면 우리 이런 거 배웠다고. 어떤 수가 컸을 경우에 이걸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했더니 a제곱 곱하기 b가 됐더라. 이때 우리는 이것을 a 루트 b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언제? 제곱근의 곱셈에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즉 어떤 수의 제곱이 나오도록. 자, 그러면 루트 200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루트 200은 100 곱하기 2가 되잖아. 이거는 100은 10의 제곱인 거야. 아, 즉 10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그러면 10의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10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루트 2가 등장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루트 2와 루트 20이니까 루트 200은 루트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니까 10을 곱한 거니까 10 곱하기 1.414가 돼서 14.14 이렇게 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맞아요. 자, 루트 2000 한번 가볼게요. 이것 또한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1000 곱하기 2를 썼어. 근데 1000이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야? 그럼 이건 잘못한 거야.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식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0을 하나 줄여. 근데 0을 하나 줄이면 20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2000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 0을 하나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0의 제곱 곱하기 2가 아니라 20이 되고 이거는 10 루트 20으로 바꾸겠구나. 즉 루트 200일 때는 루트 1을 썼지만 루트 2000일 때는 루트 20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수가 두 개가 제시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얘는 10 곱하기 루트 20이 4.472니까 44.72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루트 2, 루트 20, 루트 200, 루트 2000은 수의 배열은 똑같고 자리수만 틀리다 보니까 제곱근의 값도 1.414, 14.14, 4.472, 44.72 숫자의 변화는 생기지 않고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잘 보시면 10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1.4에서 소수점이 한 칸 뒤로 밀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0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4.472에서 소수점이 한 칸 뒤로 가서 44.72가 된다는 사실.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이와 같은 불편한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루트 2만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루트 2만은 역시나 만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는데 만은 뭐의 제곱이에요? 10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100, 100의 제곱 만, 결국 10제곱과 100제곱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수들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100 루트 2가 되니까 다시 루트 2만은 루트 2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럼 100 곱하기 1.414니까 141.4가 되네요. 이것 또한 살펴보시면 100의 제곱 0이 2개 있다 보니까 소수점이 2칸 뒤로 이동하는구나. 0이 하나 있을 때는 소수점이 한 칸, 0이 하나 있을 때는 소수점이 한 칸, 0이 2개 있을 때는 소수점이 2칸. 뭐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대략적으로 100보다 큰 수는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와 비슷한 감으로 이번에는 0과 1 사이의 수 한번 해볼게요. 루트 0.2
루트 0.02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수의 특징은 0과 1 사이 수죠. 앞에 있는 것은 100보다 큰 수.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뭘 만들어주면 좋냐면 10의 제곱 또는 100의 제곱을 만들면 좋은데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0.1을 소수로 바꿔, 아니, 분수로 바꿔. 그러면 얼마죠? 10분의 2죠. 근데 10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야? 그래서 살짝 식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분모에 10을 곱해, 그리고 분자에도 10을 곱해. 아, 그러면 100이 분모에 등장했네. 100보다 큰 수들은 100만이 분자에 등장하지만 0과 1 사이 수는 100이 분모에 등장하네. 그러면 루트 100은 얼마? 아까 10이었으니까 10분의 루트 20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 했어. 루트 20이 얼마라고요? 4.472니까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되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0.4472. 아,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 10의 제곱이 분자에 있으면 소수점이 뒤로 가지만 10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소수점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작아지는 거네요. 이해가시겠어요? 밑에 거 한 번 더. 루트 0.02도 일단 분수로 나타내시면 100분의 2네요. 100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100과 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루트 100은 10이죠. 10분의 루트 2입니다. 아, 10은 그대로 쓰고 분자가 얼마? 1.414가 되죠. 그럼 1.414 나누기 10 하면 0.1414. 자, 이거 역시나 분모에 10이 있으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해서 숫자의 배열은 똑같으나 수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 5가지 수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100보다 크거나 0과 1 사이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수를 만들어라. 100 아니면 만을 만들어라. 100 아니면 만을 만들어라. 100보다 큰 수는 100과 만이 분자에 존재를 하고 0과 1 사이 수는 100과 만이 분모에 존재하더라. 분모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자에 10이 존재하거나 분모에 10백이 존재한다. 분자에 10백이 존재하거나 분모에 10백이 존재한다. 이때 0의 개수가 분자에 있다면 0 하나마다 소수점이 뒤로 한 칸씩 이동하고 분모에 있다면 소수점이 0의 개수만큼 앞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번엔 이제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좀 빨리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루트 5하고 루트 5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5가 들어가 있는 수에 관련된 근호가 있는 제곱근의 값을 구해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루트 500을 한번 연습해볼까요? 잘 보시면, 얘는 0 두 개가 있네요. 그럼 100이 있는 거잖아요. 100은 뭐예요? 10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10 루트 5네요. 그럼 10이 앞에 곱해졌으니까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뒤로 가서 22.36 이렇게 된다는 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루트 5000 0 두 개가 100이라고요. 100이 앞으로 나가면서 뭘로 나간다고요? 10이 나가고 50이 남잖아요. 50이 남잖아요. 루트 50이 7.071이니까 10이 곱해졌으면 0이 하나잖아요. 그럼 소수점이 한 칸 뒤로 이동한다.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루트 5만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 두 개 또 있어. 이렇게 짝수기만큼 움직이는 거야. 두 개. 그럼 이건 뭐예요? 100의 제곱이죠. 이건 100으로 나가고 루트 5 있죠? 0이 두 개 있네요. 소수점이 뒤로 두 칸. 223.6이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루트 100분의 5네요. 분모가 10으로 나가고 분자가 루트 5. 루트 5가 2.236. 분모에 0이 하나 있어. 그럼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 하나. 한 번 더. 루트 0.005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수로 고치면 루트 1000분의 5죠. 1000은 필요 없다고 우리는 100과 만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줄일 수 없으니까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10,000분의 50으로 0을 하나씩 붙여주면 분모는 100, 분자 루트 50, 루트 50이 7.071, 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수점 2칸, 그럼 어떻게 됩니까? 0.0707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5개가 다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걸 아까처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해가 가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전 문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루트 45의 근사 제곱근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루트 45의 제곱근의 값? 선생님 아까 분명히 얘네들 공통점이 숫자의 배열이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45 숫자의 배열이 틀린데요? 그쵸, 틀리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얘를 간단히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인수분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예요? 3루트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236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루트 5가 A야. 루트 50이 B야. 이때 루트 45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숫자로 나타내지 말고 어떻게 그냥 3 곱하기 A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0.45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100분의 45 하면 되겠죠. 이거 얼마예요? 분모는 10, 분자는 똑같이 3루트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안 주고 뭐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3 곱하기 2.236 나누기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응용 문제 편에서 이런 거 말고 특이한 수가 나왔을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곱근의 값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하나 심화 내용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많은 교과서 연습 문제에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무리수는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이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정의잖아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다고요. 이때 이 소수 부분을 좀 이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2는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1인 거잖아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루트 2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수 부분은 찾기 쉬워요. 왜? 보인다고. 얼마로? 1로 보여요. 근데 소수 부분은 찾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소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어떻게? 잘 보시면 루트 2가 1 더하기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죠. 이게 어떤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무엇을 먼저 찾아요?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무리수에서 무엇을 빼면 되겠는구나. 정수 부분을 빼서 구하는구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즉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나서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루트 13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그럼 b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루트 13의 정수 부분을 구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제곱근표를 이용하지 않고. 자,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들을 근호가 있는 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1은 루트 1제곱이죠. 2는 루트 2제곱이죠. 3은 루트 3제곱. 4는 루트 14제곱.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루트 13은 어디에 있는 수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수가 루트 13이죠.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 그럼 루트 13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겠어요? 3과
4 사이에 있겠죠. 이걸 갖고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루트 13의 정수 부분은 얼마니까 3이겠죠. 왜?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아,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겠구나. 무리수 루트 13에서 정수 부분 3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 어떻게? 자연수를 이용해서.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도 풀 수 있다고요. 루트 7 더하기 2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 이 말은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루트 7도 어디에 있습니까? 루트 7은 여기 있잖아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수가 루트 7입니다. 그 말은 루트 7은 2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아, 루트 7의 정수 부분이 2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7은 2점 얼마 얼마인 거야. 거기다 뭘 더하래요? 2를 더하래요. 2점 얼마 얼마에다 2를 더했으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4점 얼마겠네요.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겠습니까? 아, 당연히 4가 되겠죠. 만약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루트 7 더하기 2 무리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 4를 빼면 되죠. 빼시면 루트 7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1단원 연수 문제 반드시 대부분의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어떤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핵심이 소수 부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일단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하고 정수 부분을 구했다면 소수 부분은 원래 갖고 있던 무리수에서 그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것이고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이처럼 자연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수 부분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마지막 내용 11강 제곱근의 값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